지금 당장 통합학을 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약간 목적의식이 좀 흐릿하더라고. 작년에도 선생님이 이런 반응 운영을 해봤는데, 지금 당장 화학원 시험을 안 보니까 목적의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느슨해져. 본인 스스로가. 알았지? 근데 이제 다 괜찮아. 뭐, 그런까지 괜찮은데, 이게 고2 때 가면 바로 현실로 다가온다는 거야. 근데 여기 1년밖에 안 남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고2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봤던 과목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건 선행을 통해서 알았을 거야. 알 거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뭐, 예를 들어, 얘들 제일 많이 하는 선행이 뭐야? 아니, 누구나. 제일 많이 하는 선행이 뭐지? 수학이죠. 뭐. 그 수학하면 중학교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이 다른데, 공수 수학 들어가면 또 다르지 않냐? 응? 이게 수투도 아니야? 수투도 아니야? 그럼 수안에 수투 넘어가면 또 다르지. 그지? 그런 것처럼 과학은 통합과학에서 원과목 넘어갈 때 확 달라져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갭들이 있으니까 그런 갭들이 이제 그 갭을 줄이는 거지, 여기는. 그지? 선행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하지만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내신 대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내신 대비할 때는 공통적인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오픈해서 하지만 뭐 나는 뭐 예를 들어 빅뱅이 이번에 안 들어가. 근데 빅뱅 수업 듣고 있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 1대1로 선생님이 피드백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원이나 마찬가지야.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진도들이 다 비슷하니까 상관없는데 과학은 뭐 중국도 안 봐. 아직도 광주는 촌이야, 촌. 어? 네 사람이 네 과목을 가르쳐야 돼. 이거 왜 그래? 통합과 그냥 한두 사람을 가르치면 끝나는데.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학원에서도 특강할 때는 그 네 사람이 나눠서 많이 하지만 뭐 실제로 이제 본수업 들어가면 한 사람이 다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광주는 그런데 부산만 해도 안 그래요. 부산만 해도 그 사람이 들어와. 너는 이름이 최연훈. 연우. 아, 연우구나. 그러니까 딴 사람. 연우가 학교 어디였지? 공동고. 동성고? 네. 대명이네. 그래서 이제 광주 같은 사람 네 사람, 다 네 사람이 들어가든가 세 사람. 네 사람 학교, 네 사람이 저 과학 하는 사람 있지. 하는 학교 있지. 어디야? 니네? 니네가 동성고? 어. 인성은 안 그래? 몇 사람? 세 한 사람? 사람. 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해요. 그래? 약간 트렌드를 좀 맞추는 거야. 니네는? 네 사람. 니네 한 사람이 다 하면 너는 시험 인성고 그래. 한 사람이 다 해요. 시험 보기가 되게 심플해. 중간고사 1단원, 기초고사 2단원이야. 그다음에 문성고가 그러는데 우리 문성고 보네요. 동성고는 지역대로예요. 또 대성여고도 그래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선생님이 누가 이렇게가 좀 달라집니다. 알았죠? 그래서 얘는 오히려 좋아. 일단만 알았어. 일단만 하면 되는데 일단원이 이제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원자의 세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화학 원에. 그래서 단원은 단원은 순서가 이렇게 돼요. 1단원하고 2단원하고 3단원 했다가 나머지 1단원하고 4단원으로 이렇게 갈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이 뭐와 연관이 돼 있냐면 1단원, 3단원이 통합과학과 연결이 돼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여기 4단원 정도 들어가면 4단원 들어가면 얘가 통합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다음에 중간 기말이잖아. 그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요 1단원, 4단원은 진도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어요. 알았죠? 자,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화학원을 하는데 몇 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화학을 맨 처음 시작할 때 꼭 하는 얘기는 화학이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해드립니다. 화학이 무엇입니까? 화학이 뭐예요? 현재 화학이 뭐라고 그랬지, 선생님이? 화학은 뭐다? 화학은 배준호다? 화학은 물질의 변화를 배웁니다. 자, 과학의 가장 기본은 물리화학이에요. 그잖아. 물리화학이고, 그 다음에 생물이나 지구화학은 응용. 알았지? 뭐 예를 들어서 생물을 완전히 이해를 하려면 화학을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구화학은 좀 짬뽕이죠. 물리도 좀 들어가고, 뭐 화학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생물도 좀 들어가고, 뭐 이렇게 좀 응용되어 있는 이제 지구화학 분야입니다. 가장 기본은 물리화학. 그러면 물리는 뭐를 갖다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시작을 했냐면 물체들의 변화. 그지? 중력이 있을 때 날아가는 물체들, 중력이 없을 때 날아가는 물체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물체들의 변화를 연구한다면 화학은 물질의 변화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물체들의 변화는 뭐 물리 부분이죠. 물리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크게. 물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첫 번째는 역학, 두 번째는 전자기학, 세 번째 현대물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크게. 화학은 딱 두 가지야. 화학은 딱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질과 그 물질들의 변화. 이렇게 나누죠. 자, 어떤 교과서든 물질과 물질의 변화. 이게 항상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양한 제목이 붙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물질이다. 물질이다 그러면 물질의 구성 입자. 구성 입자가 있죠. 뭐 있어요? 원자, 분자, 이온. 그치? 원자, 분자, 이온이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원자, 분자, 이온을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그 과학에서 배웠던 게 원자, 분자, 이온을 배웠어요. 생각이 안 나죠? 거기서 생각이 안 나지. 그치? 작년에 어제 먹었던 밥은 기억나요? 어제나 뭐 먹었지? 기억이 안 나. 왜 안 먹나? 한 2년 전 얘기잖아. 기억이 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이 부분들이 이제 뭐 그 뭐냐면은 통합과학에서는 뭐 우주에서의 원소의 탄생 뭐 이렇게 해서 배워요. 통합과학은. 그런데 화학원에서는 지금 배우지 원자의 세계. 알았지? 그 다음 단은 화학결합.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관계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학원의 2단원과 화학원 기준으로 3단원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했냐면,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이 구성 입자에 관한 얘기들이 이루어져 있다면, 이번에는 물질의 성질. 어떤 성질이 있느냐. 알았지? 근데 이제 물질이 이제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물질들을 전부 다 일일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배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냐면,
상태에 따라서 기체 성질은 어떻게 되니? 액체의 성질은 어떻게 되니? 아니면은 고체의 성질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배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배우면 용액의 성질은 어떻게 되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해볼게. 중학교 2학년 때 얘 배웠죠. 기억 안 나요? 보이라고 붙이, 샤리라고 붙이. 압력이 커지면 부피가 줄어들고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늘어나고 이런 거 배웠어요? 배웠어. 기억이 안 날 뿐이야. 알았지? 네. 액체나 고체는 뭐 여러분 딱히 배운 건 없어요. 그런데 얘는 배웠어요. 용해. 용해도 배웠어요. 용해도. 용해도 배웠어요. 중2 때 배웠잖아요. 분별 결정 이런 거 배웠어요? 1년밖에 안 되는데 다 까맣게 까먹었냐. 2년은 이제 횟수로 1년이지 이것들아. 어? 예, 중학교 2학년 2-2에서 배웠는데. 자, 근데 이게 몇 단원에 나오냐면 화학원은 1단원에 조금 나와요. 용액에 관한. 그리고 기체에 관한 얘기들도 1단원에서 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성 입자와 성질을 배웠으면 물질에 관한 건 다 배운 거야. 알았지? 근데 이러한 물질에 관한 얘기들을 중학교 때 찔끔찔끔 배우다가 이제 화학원에서는 또 찔끔찔끔 배워요. 화학2에서 찔끔찔끔 배우다가 대학교를 가면 일반화학에서 쾅 다 배워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과학은 내가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고 있는 거야. 사실 많이 배웠거든. 응?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만 충분히 다 기억하고 있어도 어떤 개념 정도는 어느 정도 잡혀져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과학을 그냥 반복도 안 하지, 그지? 당장 이제 내 시험 대비만 하다가 그 쓸데없이 시험 대비도 열심히 하더라. 인문계 갈 것들이 대충 하면 되는데 아니 그 학교 그 내신 성적에 따라 고등학교 배정이 달라져? 아, 그건 아니지, 사실은. 저기 평준화인데, 그치? 근데 열심히 내신 대비했지. 중학교 때 놀아야 되는 건데, 글쎄한 것들. 촌에서 태어났었지. 더 깡촌에서 태어났어야지. 저기 강원도 삼척 뭐 이런 데 있잖아. 뭐 이런 데. 근데 고등학교는 안 그래요. 근데 고등학교 우리나라 그 고등학생들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같지? 느낌이 그래? 응? 우리나라만 고생하는 거 같지? 들어와, 빨리. 여기가 학교 어디야? 저 동부시 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만 열심히 고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학생들이 다 고생해요. 고등학생들은. 봤어? 일본, 미국 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조금 뭐 고등학교 때는 좀 열심히 좀 해줘야 되는 거야. 어디나.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변화를 좀 볼까? 변화. 변화인데 이 변화를 표현하는 게 이제 뭐냐면 그냥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이게. 변화는 화학 반응이야, 반응. 이 반응을 배워. 그럼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현상을 화학 반응식. 이게 기본이겠지. 그지? 화학 반응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게 기본이야. 저기 노트 없는 사람 있어? 적어야 돼. 노트 없는 사람. 잘 있었어? 네. 재밌어? 네.
그래서 여기 잃어버려서 이제 화학 반응식이 있어요.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은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을 표현해 주는 거야. 그지? 근데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뭐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어.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배의 법칙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화학 반응식에. 이게 이제 몇 단원에 나오냐면 1단원에 나와, 1단원. 일단 나와. 그래서 이 1단원에 나온 화학 반응식이 소위 말하는 킬러 단원이야, 킬러. 다음 화학 방식을 배웠으면 반응의 원리가 있을 거예요. 어떤 원리로 하는가? 이 반응의 원리는 우리 화학원에서 4단원에 나와요. 그다음에는 반응의 종류. 반응의 종류는 산, 염기, 반응하고 산화, 환원 반응. 자, 그럼 왜 반응의 원리, 반응의 화학 방식 배우고 반응의 원리 배웠으면 그 다음에 반응의 종류 중에 산염기 반응하고 산화 환원 반응을 배우겠지. 그지? 그런데 중학교 때는 안 배워. 여러분 배운 게 하나 있긴 해. 뭐 있지? 기억나는 거 없어? 앙금 생성 반응. 배웠잖아요. 예, 얘도 이제 하나의 종류에 해당하는데 이 앙금 생성 반응은 이온 간의 반응이고 근데 이제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반응은 아니야. 우리 주위에서 앙금 생성 반응이 어디서 일어나니?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고 있는 순간에도 일어나는 반응은 지금 이 반응이에요. 산염기 반응, 산화환원 반응. 알았지? 이게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몇 단원에 나오냐면 이게 4단원에 나와요. 화학원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기 얘가 이제 킬러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친 부분이 전부 다 킬러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학원은 총 4단원으로 돼 있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이렇게 돼 있어요. 알았지? 그런데 각 단원들이 몇 개로 나눠지냐면 모두 3개로 나눠져. 그럼 총 몇 단원이야? 12강. 총 12강으로 되어 있어. 알았지? 그럼 그 12강 중에 이제 소위 킬러 단원이라는 데가 2강이에요. 킬러 단원은 2강. 그러니까 1단원의 한 강하고 4단원의 한 강. 이거. 그 12개 중에 2개만 킬러야. 그럼 그 얘기가 뭐야? 12개 중에 2개만 많이 어렵다는 뜻이야. 내용이 아니 문제가 어렵다고. 그래? 그럼 니들은 이거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아, 있어? 아니, 없지 사람들아. 니들은 고1인데. 아, 니들 고3 아니잖아. 고1이야. 아유, 아직도 애기들 같잖아. 고2 되면 아우 아저씨 같아. 고3 되면 아주 그냥 내일 모레 시집갈 것 같아. 아주 그냥. 그렇게 달라. 그러니까 지금은 그 킬러 단어를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이게 이제
봉선동은 딱 보니까 중학교 애들을 데리고 킬러 다운만 DG 하는 거야. 학원에서. 1단원 4단원. 중학생들 데리고. 나 맨 처음 놀랬어. 니들 알아먹냐? 못 알아먹는데. 그걸 열심히 하고 해주고 앉아있냐? 이걸 해야 돼. 마치 해야지만 고등학교에서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 아니야, 아니야. 몰라도 돼. 문제를 못 풀어도 된다고. 내용만 알면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야 돼. 예를 들자. 자, 뭐, 대충 하다가 이제 수학 좀 선행좀 했다고 미적분 딱 갖다 놨어. 그럼 미적분 맨 처음부터 막 풀어? 천재야? 아인슈타인이야? 아니잖아.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나중에 미적분이 풀려요. 똑같아요. 킬러 다운는 다 그래. 이제 생물을 하면 유전이 되게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야. 뭔 내용이 어렵겠냐. 가계도 몇 개 끓이면 끝났는데. 문제가 뒤지기 어려운 거야. 문제 거의 IQ 테스트 수준이야. 그래서 생물하지 말라 그래, 애들한테. 왜냐면 선생님 아들이 이제 올해 재수해서 대학을 갔는데, 걔가 아무튼 뭐 서울의 모 대학을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건 스카이였겠지. 거기 못 간 이유가 딱 하나야. 생물. 생물이 4가 떴는데 어떻게 가니? 그럼 재수를 했는데도 4를 떴어. 그러니까 생물은 안 되는 놈들은 아예 시작도 하지 마. 라는 게 내 취지야. 경험해봤잖아. 이 생물이 왜 그러냐면 유전이 너무 어려워. 그렇듯이 이제 그런 킬러 단원이 다 있어요. 자, 물리도 킬러 단원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해야 되는 건 그 킬러 단원이 아니라 나머지 몇 개, 10개 있지, 10개. 그게 어떤 게 있는가 쫙 보고 문제도 조금 풀어보고 그러는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다 보면 알다시피 자, 우리가 배우는 화학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물질에 관한 얘기와 변화에 관한 얘기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찔끔찔끔씩 단원을 만들어낸 거죠. 응? 사실은 연관관계는 물질과 변화를 갖다 얘기해 주는 건데 뭐 이걸 갖다가 이제 단원을 만들었어요. 화학의 첫걸음. 첫걸음이야. 언제 첫걸음은 초등학교 때 떴잖아. 맞잖아. 리트머스. 그지? 뭐 레몬 전지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안 해. 현주 안 했냐? 다 했어요. 맞지? 뭐 그런 거. 그게 화학의 첫걸음이었는데 아무튼 화학의 첫걸음, 원자의 세계, 화학결합, 역동적인 화학 반응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2단원을 들어가기 앞서서 뭐 기본적으로 화학에서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알았죠? 그 알아야 되는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식에 관한 얘기를 좀 시작해요. 화학식. 화학식이 있어요. 화학식은 뭐냐면 물질의 표현 방법이야. 알았지? 물질의 표현 방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총 네 가지로 돼 있어요. 실험식이 있고 그다음에 분자식이 있고 희성식이 있고 구조식이 있어. 자, 실험식을 물질을 표현할 때 실험식은 자, 물질의 구성 원소의 종류하고 개수비를 이용해서 표현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세트산이 있어요. 얘는 이제 탄소랑 수소랑 산소 이 세 가지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1대 2대 1로 있어요. 이거 개수비예요. 근데 1은 보통은 화학식에서는 생략을 하죠. 알았지? 자, 탄소, 수소, 산소가 종류야. 그 다음에 1대 2대 1은 개수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실험식이라고. 그런데 이 실험식으로만 표현되어지는 물질들이 있어요. 원자 결정, 자, 원자 결정은 뭐냐면 원자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고체 덩어리야. 그래서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SiO2 흔히 이제 석영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또 이제 요런 물질들을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이산화규소 그다음에 석영 뭐 이렇게 불리는 애들. 아, 여러분 저기 익숙한 게 이온 결정 같은 경우가 더 익숙하겠네. NaCl. 자, 봐봐. 얘가 좀 익숙하다 그랬죠? 얘는 NaCl이라는 분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NaCl은 이거 알갱이는 없어.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1대 1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 게 뭐냐면 그 소금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1대 1의 비만 표현하고 있으니까 무슨 뭐야? 실험식. 알았어요? 이산화 이산화규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이런 분자가 없어요. 어? 마치 이제 H2O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분자가 형태가 아닌 거야, 얘는. 그냥 규소하고 산소가 1대2로 막 결합돼 있다 그래서 얘를 실험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어떤 애는 실험식, 어떤 애들은 분자식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아세트산은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아세트산의 실험식이 이렇다는 거지. 그럼 아세트산은 뭐로 표현하냐면 분자식으로 표현해 줘요. 그럼 분자식은 뭐냐면 물질에 종류하고 전체 개수. 자, 개수 비냐, 총 개수 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아세트산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데 두 개, 두 개, 네 개,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란색으로 쓴 숫자들이 이 물질을 이루는 분자의 총 개수들입니다. 원자들의 개수. 그렇게 되면 여기서 실험식하고 분자식은 실험식을 뭐 해주면 실험식을 n배를 해주면 분자식이 돼요. 한 배라는 얘기 뭐야? 실험식과 분자식이 똑같다는 얘기겠지. 두 배는 다르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얘하고 얘 차이점 보이죠? 그죠? 두 배를 하면 얘가 되는 거야. 아셨죠? 자,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선생님하고 수업하다 보면 그 뭐 선행이건 선행을 했던 안 했건 상관없이 이 단어들이 생소한 거지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단어가 생소한 거는 뭐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냥 또는 뭐 까먹은 얘기니까 다시 한번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를 알아만 보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대단한 화학을 배우는 게 아니거든. 자, 됐죠? 그럼 분자식. 그럼 대부분은 이제 뭐로 표현해 주냐면 당연히 분자식으로 표현해 주죠. 우리가 만나는 것들이. 알았죠? 하지만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1단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성식. 시성식은 뭐냐면 자, 봐봐.
여기에 이 아세트산이에요. 근데 이런 분자식을 가진 애가 아세트산만 있냐? 네, 아니에요. 다른 물질들도 이런 분자식을 갖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의 성질을 갖다 표현해주는 어떤 원자 덩어리로 표현해주거든. 자, 그래서 이 실험식에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주는 원자 단을 이용한다. 그럼. 그래서 원자 단은 원자 덩어리. 응? 단이 뭘 뜻하는지 알지? 단. 덩어리. 성단. 뭐 이런 거. 성단은 별덩어리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실험, 이 화학식을 보고, 아, 얘가 있네. 그래. 그럼 얘는 산성을 띠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약속. 알았지? 일종의 약속이에요. 구조식. 자, 구조식은 결합의 종류나 결합각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탄소가 있으면 자, 이런 이거 이건 에탄올 그렸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탄소에 있는 결합이 뭐 이렇게 팔이 하나가 있는 반면에 팔이 두 개가 있고, 그지? 그다음에 결합들을 이렇게 다 표현해 주는 거지. 원자들의 배열 같은 거. 그러면서 이제 화학원을 배우고 나면 딱 이거는 109.5도예요. 이거는 120도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돼. 지금 모르지. 그지? 제가 왜 109.5도인지, 제가 왜 120도인지 잘 모르는데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조식에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얘들은 이제 탄소화합물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천에 있는 그 물질 중에 하나가 탄소화합물이야. 탄소와 관련되어 있는 화합물이거든. 그래서 얘를 갖다 표현해 줄 때 많이 써요. 그러면 탄소화물은 어디 나오냐면 1단원에 나오고 3단원에 나와. 알았지? 1단원과 3단원 나오는데 뭐 탄소화물이 뭔지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았죠? 자, 이게 화학식이에요. 그럼 지금 하는 내용은 어디 있는 내용이냐면 1단원에 있는 내용이야. 1단원에 있는 내용인데 1단원이 이제 그 하게 할 때 1단원을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2단원 들어갈 때 꼭 필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간단한 개념인데 그거 이제 설명해 주려고 선생님이 1단원 얘기를 먼저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표현 방법이야. 이런 종류가 있어. 두 번째, 화학식량. 화학식량 뭐냐면 물질들의 그냥 단순하게 질량? 이게 화학식량이에요.
화학식량은 첫 번째 원자량. 원자량. 자,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이잖아. 탄소가 있어. 굉장히 작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수소.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되게 작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원자량이 있는데 이 원자량을 이용해서 메테인이라는 분자가 있어요. 메탄. 얘 질량을 표현하려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더하기 4 곱하기 1.67 곱하기 10의 24승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굉장히 복잡하네. 그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화학자들이 다 모였어. 그럼 어떻게 했냐면 자 얘를 12로 기준을 잡자. 상대값이지. 맞지? 12로 기준을 잡자. 11을 기준을 잡고 얘네들의 실제 질량을 비교를 하는 거야. 비교를 해.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는 한 12배 정도 크더래. 계산 가능하겠지. 실제 원자량 가지고. 실제 원자의 질량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수소는 탄소 원자에 비해서 질량이 12분의 1밖에 안 되더래. 그러면 여기 있는 12를 여기다 쏙 대입해버려. 그지? 그러면 얼마가 계산되니? 1이 계산되지. 실제로 딱 1은 아니야. 1.000 얼마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한 거지. 그러니까 탄소는 12.00이 기준이야.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비교하면 1. 얼마가 나와. 1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 거야. 그걸 원자량이라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이 원자량은 탄소를 12로 기준을 잡은 거야. 상대적 질량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자,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 배운 적 있나? 응? 소영아 배운 적 있어? 있지, 통합학에 나오는데. 우리 몇 사람들은 통합학 특강 선생님랑 같이 한 사람들이라 물어본 거예요. 요게 질량수고요. 요것도 질량수. 기억나죠, 두 사람? 얘랑 원자량은 다른 얘기야. 알았지? 이거는 그냥 양성자, 중성자를 합해놓은 거고, 개수만 나타내 준 거고, 원자량은 질량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이제 왜 착각들을 많이 하냐면, 얘랑 같게 놓거든, 보통 문제에서. 얘랑 같게 놓거든. 근데 주기율표를 보면 절대 같지가 않아. 알았지? 실제로 주기율표를 보면. 그지? 그지? 탄소, 수소. 자, 수소를 보게 되면 원자량이 얼마로 돼 있니? 1.00794 돼 있지? 그지? 분명히 원자량 달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자량과 질량수는 다르다. 이거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탄소 원자를 12로 기준을 잡고 상대적인 질량으로 나타내 줬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보는 거는 자, 수소를 1로 해요. 탄소를 12로 하고요. 질소가 14가 되고요. 산소는 16이 되고요. 그다음에 NA는 23. 자, 이렇게 해서 원자량은 문제에 반드시 주어져야 돼. 아까지 봤잖아. 지금 이런 숫자들이 아니잖아,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가고 대학교에서 화학을 배우면 안 주어집니다. 뭐 하라는 얘기야? 찾아보라. 응? 아까 그 숫자 있지? 그걸 소수점 몇 자리까지 딱 끊어가지고 풀라고.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주어져요. 근데 고딩, 중딩은 다 주어져. 걱정하지 마. 외울 필요 없어요. 원자량은. 두 번째. 화학시행의 두 번째는 분자량. 분자량은요, 원자량들을 다 합해놓은 거야. 싹 다 합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분자량이 됩니다. 그럼 뭐 덧셈 잘하면 되는 거죠. H2 2죠? H2는 뭘까? 응? 네. N2, O2, CO2. 응? 덧, 덧셈 하라고, 덧셈. 이건 쓰레기. 106이에요? 좀 어려운 수학적인 스킬을 쓰죠. 덧셈. 그래서 분자량은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원자량 가지고 다 더해서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통합과학과 다르게 원과목들은 원과목 중에 화학하고 물리, 예를 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잘해야 돼요. 근데 물리는 그렇게 크게 그렇게 그 숫자들이 복잡하지 않아요. 화학만 유독 복잡해. 화학만 유독 많이 복잡한데 어쩔 수 없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왜 화학이 무슨 숫자가 복잡하냐면 실제로 이제 화학을 필드로 그러니까 화학을 내가 전공하고 화학과 관계되어 있는 걸 들어가잖아. 그러면 이 뭐 질량이나 부피나 이런 것들이 0.01g, 뭐 0.0ml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대가리 터진다. 물론 암산하진 않지. 다 계산기로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은 자라나는 새싹들이라 이렇게 복잡한 계산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럼 내가 뭐라 그랬니? 이게 질량이라 그랬잖아. 질량이라 그랬는데 질량이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알면 돼. 얘하고 얘 어느 게 더 무거워? 얘가 더 무겁지. 자, 얘는 무거워 안 무거워? 얘에 비해서
무겁지. 알지? 뭐 그런 거야 질량이니까. 자, 문제가 이제 이 모든 값들이 상대값이에요. 이 상대값은 한마디로 단위가 없다 이 말이야. 이게 반대말? 반대말이 뭘까? 반대말은 절대값이에요. 알겠지? 절대값. 자, 그러면은 과학자들, 일단 뭐 우리가 일반인들도 상대값이 편리해요? 절대값이 편리해요? 여러분 뭐가 편리해? 응? 자, 엄마가 심부름 시켰어. 현주야 가서 고기 좀 요만큼 사와 이렇게. 얼마만큼? 요만큼 그냥 대충 이렇게 사오라고 심부름 했을 때 하고 현주야 가서 소고기 600g만 사와 이거하고 어느 게 훨씬 심부름하기 좋니? 그럼 당연하지. 정확하게 알았지?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맞잖아. 응? 너희들 이제 월급 하는 말이야. 사장님 얼마를 주무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뭐 대충 뭐 좀 많이 주세요. 이러하고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 원해요. 이거하고 어느 게 딱 떨어지니? 그렇지. 근데 그거 사람들이 또 살아보면 싫어한다. 그거 되게 웃긴다. 응? 딱 떨어지는 걸 싫어해. 그 선생님은 이제 서울 사람이잖아. 맨 처음에 왔을 때 깍쟁이라 그랬어. 왜 나를 왜 깍쟁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난 정확한 걸 좋아하는 거야. 이게, 그 선생님들이 이제 일하고 하면 선생님들은 이제 그 뭐냐 프리랜서니까 이렇게 딱 내가 원하는 임금을 제시를 하잖아. 그러니까 미팅을 하면은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먼저 얼마 줄 거요. 이걸 먼저 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활하다가 여기 와서 맨 처음부터 임금 얘기를 하니까 깜짝이라고. 그게 되게 차이가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애매하잖아. 아니 얼마를 줄지 알고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알아서 주겠지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깍쟁이라 그랬어. 깍쟁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야. 알았지?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자, 600g이야. 400g이야. 이런 식으로. 그게 절대값이에요. 당연히 절대값이 훨씬 더 과학자들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위에 있는 게 이제 무슨 값이 상대값이잖아. 맞지? 이게 상대값이라서 상대값과 절대값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바꿔주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몰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 몰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해야지만 어느 단원이든 화학은 어떤 단원이든 몰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몰을 먼저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잠시 조금만 쉬었다가 몰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3시간 수업인 건 알죠? 네. 중간중간에